정부가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자본 확충 펀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물론 자본 확충 펀드가 생겼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지만 경제 방송을 보는 우리가 이 정도만 알기에는 뭔가 자존심이 상하죠.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한국은행은 손실 최소화의 원칙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자신들이 돈을 쓸 때 원금이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대출의 형식을 선호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직접 출자는 상대방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제를 안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 확충 펀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게 10조 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대출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담보가 있고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요. 이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행이 차후에 이 10조 원을 못 갚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기로 했죠. 자, 기업은행이 이제 10조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펀드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행이 자신이 갖고 있는 돈 1조 원을 투입해서 캠코 자산관리공사에게 펀드를 만들도록 하고요. 캠코가 펀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기업은행이 대출받았던 10조 원을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11조 원의 돈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1조 원의 돈이 모였을 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돈이 필요할 경우 채권을 발행해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돈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대출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요. 담보가 있고 이자 수익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일단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서 직접 출자하는 방식,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식을 사는 방식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에게 대출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업은행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통해 펀드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은 왜 직접 펀드를 만들지 않고 캠코가 펀드를 만들고 기업은행이 돈을 투입하게 됐을까요? 바로 펀드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행이 펀드를 만들 경우에 기업은행의 위험자산이 늘어나며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은행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금자들의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펀드는 캠코가 만들고 기업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대출받은 10조 원을 투입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궁금증인데요. 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산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에게 가능하긴 하지만 결국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에 주식을 샀을 때 나중에 팔아야지만 원금 회수가 가능한데 여러분 가운데 수출입은행 주식 갖고 있는 분 없죠? 팔 수가 없습니다. 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출의 형식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자본 확충 펀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을 이용해서 기업 구조 조정에 돈을 투입하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